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신박사의 멤버십 특집 시간입니다. 한 번씩 멤버십 특집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뭐 종목 특화적인 그런 어떤 내용보다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 투자를 제가 한 7년 정도 좀 집중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에 대한 뭐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사이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짚어드리고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꿈의 주식의 어떤 동행을 뭔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서 왜 이 종목을 선택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투자를 중심에 두는 이유는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부분을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불과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잘 쓰면 요리든 뭐 하여튼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지만 위험하게 하면 이제 뭐 화재가 나고 하는 것처럼 불과 같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수익으로 이제 큰 수익으로 좀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저는 주식의 관점에서 분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7년 정도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가장 많은 수익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창출을 했고, 사실 이제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이 분야가. 그래서 이 분야를 다루는 뭐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그쪽 전공자를 이제 주로 석박사급으로 이제 뽑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을 다루는 거랑 그 기업을 전문적인 어떤 식견으로서 분석을 하는 거랑은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랄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잘못된 이제 시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뭐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식에 잘 연결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학습과 이제 그 트렌드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이 완전히 막 바이오 막 학자 같은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바이오 업종의 주식들, 기업들이 돌아가는 어떤 생리라든지 그걸 투자에 연결하는 어떤 방식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작년부터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면서 듬성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개념들을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주식시장도 출렁출렁하지, 뭐 바이오 업종도 이제 많이 떨어진 것들 많지, 셀트론 그룹주들도 막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념을 잘 잡고 있는 게 결국 지금은 안 좋지만 분명히 이제 좋은 어떤 시기가 도래할 거니까,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수배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탄생하고 나타날 거고, 내 계좌에 그런 종목이 들어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 내용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강력한 포텐셜을 지닌 바이오 기업은 업종 사이클도 무시한다. 바이오 업종 전체가 뭐 사이클이 이제 꺾인다 하더라도, 조금 안정화된다든지 대시세의 어떤 사이클이 오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또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번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형운님께서 이제 멤버십 회원분이신데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맞아요. 약간 주식 농사꾼, 바이오 투자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로 제가 좀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신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 신박사님은 주식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농한기가 아닌 평상시에 작물을 공부하시고 다양한 작물을 정성스레 가꾸시고 때가 되면 돈 열매를 수확하시고 때가 되면 작물을 또 바꾸시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고요. 천둥과 태풍을 걸음 삼아 잘 키워내시고 그 값진 열매를 조건 없이 나눠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뭔가 제 어떤 기준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별로 관심 없거나 뭐 정말 그렇잖아요. 최근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점대에서 바이오주들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녹십자도 그랬었고 셀트론 그룹주도 정말 바닥권에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기에 이제 투자를 집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뛰어드는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막 투매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서는 또 이제 그런 물량들을 씨를 뿌리듯이 조금 이제 잡아내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조금 이제 대중과 좀 반대되는 어떤 그 사이클에서 집행을 한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모든 바이오 종목들이 아니죠. 비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정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전개될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한 1년 안짝 사이클에서 한번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는 시장, 업종과 무관하게 개별로도 움직인다. 단 그 기업의 모멘텀은 강력해야 한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죠. 마지막에 제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 그래, 개별로도 움직이지. 그리고 모멘텀 강력해야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영진약품, 메지온, HLB, 뭐 지금은 박살나긴 했지만 이제 헬릭스미스, 그리고 이제 TNR 바이오팹이라든지 사이토젠, 박셀바이오, 툴젠, 오스템 임플란트, 알테오젠, 앞타바이오, 매드팩터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케이스 스터디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죠. 2015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회사가 야 글로벌 기업한테 몇 조 원의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을 글로벌로 이제 올라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뭐 제네릭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그냥 파는 복제약 파는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제약업 산업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 특출나게 한미약품이 엄청난 R&D 비용을 계속 집행하면서 결국은 해냈죠. 이때가 국내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 전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레벨업이 됐다. 그래서 기대 가치를 품게 된 거죠. 이렇게 와 이때 생생합니다. 8만원, 9만원 이랬는데 갑자기 급등하는데 뭐 내용 나온 건 없었는데 급등했었어요. 내용 나온 게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왔죠. 상치고 이게 기술 이전하는 소식이 이제 공시화되고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정 이렇게 받고 꺼지지 않겠어? 꺼지지 않겠어? 했는데 여기서 재매집이 들어간 거예요. 이 큰 손들이. 누군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그 다음에 또 나올 기술 이전, 대형 기술 이전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냐? 보통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이때 논의가 됐던 게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빅팜에 기술 이전하니까 다른 빅팜들도 뭐야 이 기업 딴 거 뭐 없어? 보다 보니까 또 된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기술을 발표하고 이제 꺾였죠. 그래서 저점 대비 이제 몇 배입니까 이게? 이때 한 8배 올랐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승하기 전에 이제 8만원 뭐 이랬죠. 이게 이제 50만원 이렇게 당시에 이제 80만원인가 갔는데 여기 이제 74만원.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또 기술 이전 소식이 또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반환 소식이 나오면서 그 뒤로 2016년도 9월 달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가치는 받고 있었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한국 바이오 업종이 전체 리레이팅 대시세 분출하던 2015년에 바이오의 대상식이 펼쳐졌던 이 한미약품의 대호재 때 일이죠. 근데 이제 2015년도 이렇게 같이 기세를 받아가지고 급등했던 바이오주들이 2015년도 이제 뭐 화장품도 꺼지고 면세점도 꺼지고 하면서 시장이 좀 오버슈팅 했다가 이제 꺼지는 지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업종 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볼까요? 이렇게 급등했던 화장품 바이오 등 급등했던 이게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도 이제 꺾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영진약품이 이렇게 10배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폐 관련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좀 부각되면서 엄청난 임팩트를 지닌 건 아니었는데 사실상 좀 시세의 논리였던 것 같기도 해요. 요때 보시면 2015년도에 큰 시세를 내거나 이러진 못했었어요. 뭐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 바이오 업종의 많은 종목들이 대여섯 배 이상씩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르지 못했죠.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서 물량을 다시 또 매집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걸 매수를 했는데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하차했기 때문에 좀 이제 아쉬움이 큰 그런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투자의 포텐셜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손안에 쥐고 있었는데 한 1-20% 먹고 나왔는데 그게 손을 쥐고 있었던 게 순식간에 몇 달 상간으로 한 3달 상간으로 10배가 순식간에 튀는 걸 제가 이제 목도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갔다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걸 목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사실 더욱더 이제 바이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이제 시간 투자를 하면서 이쪽에서 뭔가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눈이 뒤집혔죠, 사실. 야, 이거 내가 들고 있던 거 여기까지 들고 있었으면 굉장히 큰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뭐랄까 안타까운 개인적인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기억들이 저를 더 이제 이쪽 분야에 몰두하고 몰입하게 좀 만들었던 그런 역할들을 해줬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에서 뭐 HLB로 이제 뭐 가까운 어떤 지인은 아니었지만 HLB로 이제 수십억을 좀 버는 케이스들도 이제 보게 되면서 사실상 야 이게 그냥 투자로 돈을 버는 수준은 아니구나.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누군가 그렇게 번다는 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뭐 200억, 300억 이렇게 번 사람들 그때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벌었으면 나도 벌 수 있는 거다. 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접근했고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2015년도 바이오 장세 때 소외되어 있었다가 2016년도에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부각되면서 같이 다른 바이오주들도 급등시키는 역할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이 폐암 관련된 그쪽 관련된 이제 시장이 워낙 컸었고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급등할 모멘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그게 그때 불어닥쳤단 말이죠.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게 바이오 장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세의 어떤 미니 사이클을 좀 만드는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3달 만에 10배거가 이제 발생되면서 엄청난 기대 분위기를 좀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제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 2015년도부터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에도 보시면 와우 그냥
1700억, 1800억 하던 기업이었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지금 한 1년 상간에 10배가 이제 올랐죠. 근데 이게 사실상 뭐 본 시세라 볼 수는 없었던, 왜냐면 이제 삼상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미 중국에서 그 판매가 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약이었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였기 때문에 기대 가치를 추후에도 크게 또 가질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15년도 바이오 장세가 꺾이면서 19,000원 갔던 주가가 여기 보시면 한 3분의 1 토막까지도 이렇게 났었죠. 그래서 2016년도에 보시면 영진약 급등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했어요. 질질 흘러내리듯이 소외된 흐름이 전개되다가 2017년도 말 2018년도 장세가 시작하면서 다시 또 기대 가치를 불면서 저점 대비 또 보시면 10배 이상, 여기 보시면 5, 6천원 하잖아요. 이때 이제 회장, 요 회장이 이제 뭐 기업 이제 증권사 다니면서 IR 많이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또 이렇게 또 텐베거 형성됐었죠. 1년 안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면서 또 텐베거. 그래서 텐베거가 3번 발생한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에서도 그렇고 사이클이 아닌 지점에서도 10배가 급등했던 정말 이거 진짜 뭐 바이오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3번의 텐베거를, 그것도 수개월의 단기간에 만들어냈던 정말 전무후무한 바이오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기대를 크게 품고 있는 투자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3번 사이클의 추억,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상 지금부터 이제 뭐 승인에 대한 기대같이 또 다른 게임이 펼쳐지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이클이 아닌 지점에서도 자체의 어떤 모멘텀으로 텐베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메지온입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8년도 이렇게 바이오 장사가 좀 마무리 짓는 국면에서 밀렸어요. 같이 좀 밀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희귀병 3상을 이제 진행하는 기업이었죠. 근데 보시면 지수도 밀리고 업종도 밀리는데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장세 속에서도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업종이 밀리는데도 안 밀리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떨어질 때 이걸 담아가는 측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렇죠. 이 중장기평 지금 120일 이런 거 안 깨죠. 메지온 보십시오. 오히려 튀죠. 오히려 튀어버리죠. 그리고 또 조정받긴 하지만 주요 이평선을 안 깨고, 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막 지수는 박살이 나고 업종으로도 막 대표주들 박살나고 하는데 오히려 치죠. 위로 보십시오. 이것도 텐베거 이상 난 기업이죠. 2019년도에 마찬가지로 바이오 주식들 박살이 났었는데 당시에 박살이 잠깐 났네요. 이때 이제 뭐 IR 하면서 뭔가 좀 뭐 표현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좀 미쳤는데 역시나 다시 또 회복했어요. 금세. 그리고 나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서 마지막 불꽃 랠리를 펼치면서 결국은 텐베거 이상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개별의 이슈죠. 바이오 장세는 이미 끝났잖아요. 사이클상. 근데 얘는 개별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자체 3상이라는 이벤트로서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 그래서 바이오는 자체 모멘텀과 그런 부분이 크다면 개별로 섹터 사이클을 무시하고 지수의 사이클을 무시하고 움직인다. 헬릭스미스, 옛날에 이제 바이오로메드죠. 바이오로메드 이 기업도 자체적으로 2018년도 바이오 기업들 막 무너지는데 보시면 2018년이죠. 안 무너지고 계속 받쳐주죠. 박스권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개별로 3상에 대한 뭐 발표를 앞두고서 그 전에 이제 저점 대비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발표 앞두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끝장이 나버렸죠. 어쨌든 뭘 여기서 캐치를 하는지 알겠죠. 이 결과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이클로서 어떤 기준으로서 접근하는 게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이제 맞는 건지 현명한 건지를 좀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로 시중 유동성이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그 유동성의 수혜도 이제 받으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모멘텀이 아닌 개별 자체 기술과 그런 트렌드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을 펼쳤던 자체 뭐 기술이전이든 뭐든 임상 모멘텀이든 그런 모멘텀으로 이제 대시세가 분출했던 그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런 바이오 업종의 뭐 작년 코로나 모멘텀 이런 거와 무관하게 자체로 올랐기 때문에 자체의 어떤 모멘텀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사이클과 무관하다. 개별로도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요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죠. 먼저 이제 TNR 바이오팸인데요. 요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국 때 코로나 전국에서는 뭐 지지부진했습니다. 왔다 갔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코로나 모멘텀을 받았다면 코로나 요때 폭락하고 나서 이제 뭐 급등해야죠. 근데 지지부진했잖아요. TNR 바이오팸. 근데 이제 지금 시총이 이제 5천억인데 이게 이제 그 3D 바이오 프린팅 선도 업체죠. 국내에서. 그게 이제 부각되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해가지고 뭐 12,000원 이렇게 하던 기업이었는데 5만원, 뭐 지금은 8만원, 9만원까지 찍고 6만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개별로 움직인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자체 모멘텀으로 이제 비코로나 관련주로서 움직인 거다. 이런 애들은 이제 코로나 모멘텀의 사이클이 지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애들이라는 거죠. 종목이라는 거죠.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완전관의 어떤 소식과 그 NK 세포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로 이제 작년 10월 30일, 20일 만원의 주가가 단 2달 좀 넘는 기간에서는 29만 9천 30만원 30배 주가를 상승을 보였던 그런 기업입니다.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 그리고 이제 액체 생검이라고 우리 뭐 암 뭐 조직 이런 것들을 혈액으로 이제 검출하는 그런 기업인데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그런 기업이죠. 코로나 때 보시면 별 관심 없고 이렇게 모멘텀을 받지 못하다가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6만원을 그리고 최근에 어떤 조정 장세에서도 견고하게 주가가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전개하고 있죠. 분명 개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제 사이토젠 같은 경우 보시면 예전에 2016년 다이치 상쿄라는 또 이제 일본 3대 제약사에 이렇게 또 협의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 그리고 서모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또 글로벌적인 어떤 기업 미국 기업의 또 진단용 항체 공동기술 개발 협약을 했고 이제 독점적 권리 확보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부각되고 그런 것들이 개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한 거죠. 그리고 뒤로 이제 나머지 다른 기업들에도 이런 것들을 계약 맺다든지 협력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술에 대한 어떤 부각이 크게 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TNR 바이오팹 같은 경우도 3D 바이오 프린팅 선도 업체라는 막 리포트도 나오고 또 존슨앤존슨의 의료기기 사업 부분 자회사 메디컬 에티콘이라는 사업부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생체 조직 스캐폴드 제품 개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모멘텀 스토리를 크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국 3D 세포 치료제 사업 분야 확대를 통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서 모멘텀을 크게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살바이오도 이제 뭐 이런 리포트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또 분석해드린 그 내용들 있었죠. 그래서 기대되는 그런 어떤 NK 세포치료제 그리고 임상 내용들도 결과들도 굉장히 우수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 기대 가치를 크게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폭등시키는 그런 영향을 줬죠. 그 외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자주 언급드렸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툴젠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지금 코로나랑 뭔 상관입니까? 유전자 가위 회사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었어요. 2018년도 고점 찍고 바이오 장세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뭐 악재도 있었죠. 뭐 소송 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이 기업의 그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부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도 이제 2만원까지 밀렸던 주가였는데 지금 보시면 얼마입니까? 12만 4천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이오예요. 툴젠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어떤 주가의 궤적의 포텐셜을 항상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나 이제 임플란트 이제 기업으로서 국내 이제 독보적인 기업으로서 중국에 진출하고 해외 진출하면서 성과를 크게 지금 내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도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하죠. 상승. 개별로 움직였지 뭐 이게 코로나에 뭐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SC형 플랫폼 기술의 기술 이전 소식으로 사실상 코로나 모멘텀이 아닌 자체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10배거 이상의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이 뭐 바이오 사이클과 무관하게 이렇게 또 급등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이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바이오 장사랑도 크게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줬죠. 앞타바이오도 이제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서 임상을 진행하는 그 기업이잖아요. 앞타바이오인데. 앞타바이오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결과가 또 좋게 나오는 그런 모멘텀이 또 불면서 이렇게 10배거를 만들어낸 코로나 때 6천원까지 밀렸지만 6만원 찍으면서 10배거가 됐죠. 역시나 개별로 움직였던 기업입니다. 매드팩터는 잘 아시는 종목이죠. 제가 이제 그 스마트 리포트로도 드렸던 종목이고 10배거를 냈던 보시면 저점 14,000원, 고점 13만원, 10배거 거진 10배거잖아요. 그래서 요 항암제 기업 많은 얘기를 드렸었고 요때는 이제 뭐 매도 의견 들었으니까 왜 들었는지는 제가 뭐 정말 10번 이상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움직였던 기업들, 개별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업종 사이클과도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제 개별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케이스 한 3가지 압축해보면요. 이전 바이오 상승 사이클에서 이제 시세를 내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개별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항상 포텐셜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큰 시세 안 났던 그런 종목들, 하지만 이제 유망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은 잘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승인 내지는 임상 성공 기대감의 구간대에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뭐 메지온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임상 3상의 어떤 모멘텀 구간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이오 사이클과 무관하게 그냥 움직였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있으면 뭐 당연히 기대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 기대되는 영역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기대 가치를 독점하는 종목. 결국 이제 뭐 3D 아까 이제 바이오 프린팅 관련된 기업으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대 가치를 받잖아요. 그 TNR 바이오팹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사이토젠도 그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렇죠. 이런 영역이 있는 그런 기업은 사실상 바이오 사이클과 무관하게 그냥 시세가 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본 거는 지금 우리가 좀 유명하게 좀 봐야 될 그런 어떤 거를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K-코로나 바이오 장세 속에서 상승 시세를 내지 못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NK
NK맥스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텐셜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전체 분석, 정밀 의료, 또 이제 AI 의료 같은 미래 기대되는 기술 트렌드를 보유한 기업들 중에서 상장 이후 시세가 나오지 못한 그런 종목들, 저는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시세 분출의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임상 2상 후기에서 이제 3상으로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3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혹은 이제 세포치료제 중에서는 2상만 마치면 조건부 승인 절차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부는, 이게 주가 모멘텀상 가장 강력합니다. 바이오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유심히 봐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되고, 바이오 사이클과 무관하게 개별로 그냥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 분야에서 글로벌 빅팜과의 이제 병용 임상 내지는 기술 이전 진행이라든지 포텐셜을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단일 파이프라인보다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우리가 분석하고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업들은 개별로 그냥 세게 몰아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정말 큰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 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강력한 포텐셜을 지닌 바이오 기업은 업종 사이클을 무시한다는 이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기업은 분명 주식은 희망이라는 그 기치에 부합되는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왜냐? 바이오는 영원한 성장 트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들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